大家好. 안녕하세요. 친절한 중국어입니다. 见到你很高兴. 이번에는 중국어 발음 중에서 성모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모 21개를 공부했는데 중국어의 성모는 한국어의 자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1개의 성모를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쌍수음입니다. 쌍수음은 3개가 있죠. 뻐, 퍼, 뭐 이렇게 두 입술이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쌍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순치음을 살펴봅니다. 순치음은 1개가 있습니다. 퍼, 퍼 이렇게 윗 이가 아랫 입술과 만났다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순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설점음을 살펴봅니다. 떠, 터, 너, 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보면 떠, 터, 너, 러 설점음은 혀가 입 천정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설점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설근음을 살펴봅니다. 설근음은 3개가 있는데 꺼, 커, 허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설근음은 혀뿌리음이라고 해서 목 근처에서 소리가 나고 우리나라 발음에는 이런 발음은 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면음을 살펴보면 설면음도 역시 3가지가 있는데 지, 치, 시 이처럼 설면음은 혀를 편안하게 펴고 내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설치음이 있습니다. 설치음도 3가지가 있는데 쩌, 처, 스 이처럼 혀 끝이 이와 만나는 지점 만났다가 떨어질 때 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쯔, 츠, 스 다음으로는 건설음을 살펴보면 건설음은 4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음은 역시 우리나라에는 이런 발음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외래어에는 이런 발음이 종종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발음을 쓰기도 합니다. 건설음은 혀를 말아 올려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치음보다는 좀 부드럽습니다. 쯔, 치, 시, 르 특히 르 할 때는 혀가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 바르르 떠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쯔, 치, 시, 르 혀를 말아 들고 하기 때문에 설치음과는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모를 복습해 보았는데 성모에는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설면음 지치시 바로 뒤에는 이와 위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제, 제제 언니 누나를 뜻하는 제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처럼 설면음에 속하는 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면 铅笔, 铅笔, 연필이라는 铅笔라는 단어를 봐도 역시 설면은 치 다음에 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시에시에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역시 설면음 뒤에 이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면음 지치시 바로 뒤에 위는 위 땡땡이 보이죠? 위 우처럼 생긴 거 위에다가 점 2개 찍힌
것을 우리는 앞으로 땡땡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원래 땡땡이라는 이름이 아닌데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땡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읒이 바로 뒤에 위는 이 땡땡이를 안 쓰고 그냥 우만 쓰고 읽기는 위로 읽어야 합니다. 자, 단어를 예를 들어 보면요. 觉得 자, 라고 뭐뭐라고 생각하다, 觉得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의 觉得가 있습니다. 觉 앞에 觉를 보면요. 설면음 뒤에 온 쓰기는 우로 쓰는데 읽기는 위로 읽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觉得 그 다음 단어를 살펴보면요. 去年 작년, 지난해라는 뜻을 가진 去年이라는 단어를 봐도 설면음 뒤에 우를 쓰고 읽기는 위로 읽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去年 자, 다음 단어를 봅니다. 学习 공부하다, 배우다, 학습하다 라는 뜻을 가진 学习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설면음 뒤에 우는 우로 쓰기만 우로 썼지 읽기는 위로 읽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중국어 발음 중에서 이 설면음 뒤에는 진짜 우는 오지 않아요. 위만 올 수 있어요. 이하고 위만 올 수 있는데 위를 쓰려면은 우에다가 땡땡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땡땡이 자꾸 써버릇하면은 어떻게 되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땡땡이를 생략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땡땡이를 생략하지만 땡땡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발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읽을 때에 혹시 또 헷갈려서 觉得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을 觉得 막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틀리겠죠. 觉得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去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추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추라는 그런 발음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学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수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설면음 다음에 우라고 쓰여진 것은 진짜 우가 아니고 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치음 쩌처서와 건설음 쩌처스르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묵음이라고 써놨는데 묵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단어를 살펴보면요. 自己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가진 自己 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설치음 다음에 이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가 소리가 난다면 自己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지라고 읽어야 되겠죠. 근데 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 설치음 다음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어를 살펴볼게요. 사전이라는 뜻을 가진 词典 词典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설치음 다음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어 사심, 이기심이라는 뜻을 가진 色心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마찬가지로 설치음 다음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음도 마찬가지로 건설음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을 가진 只好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건설음 뒤에 이가 나왔지만은 이 건설음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다 라는 뜻을 가진 츠판, 츠판도 건설음 뒤에 이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시간도 마찬가지로 건설음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 또는 일지라는 뜻을 가진 르지도 마찬가지로 건설음 뒤에 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건설음 뒤에 이가 소리가 난다면 제가 방금 읽은 대로 읽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가 소리가 난다고 가정을 하고 읽어보면 찌하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찌라고 이를 발음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발음은 중국에는 없어요. 건설음 다음에 이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찌하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밥을 먹다도 마찬가지겠죠. 츠판 또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것도 이를 발음을 해주면 이상한 발음이 돼요. 시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돼요. 시라고 하면은 이가 발음을 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발음은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죠. 일기도 마찬가지죠. 르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모의 특징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 설치음 쯔츠스와 건설음 쯔츠스의 발음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음은요, 쯔츠스 이처럼 혀 끝이 이와 닿는 그 부분에서 나는 음이기 때문에 다문 이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짧게 발음을 합니다. 짧게 발음을 하되 좀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짧고 강하게? 이것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 우리가 혀를 찰 때 이렇게 차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발음이에요. 혀 찰 때 길게 차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짧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와 같이 설치음은 짧게 소리가 나는 그런 발음입니다. 이에 반해서 건설음은 혀를 말아서 들어 올린 상태로 발음을 하는데 비교적 설치음보다 부드러운 발음이 납니다. 쯔, 치, 시, 르. 그 대신에요, 이 건설음은요, 이런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쯔, 시, 시, 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설치음은 쯔, 츠, 스. 이런 반면에 건설음은 쯔, 치, 시, 르.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잘 따라오셨다면 중국어 발음 중에서 성모는 다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발음 부분은 건너뛰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대로 배우시는 것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은 외우시면 좋지만 그러나 어려우시면 아직은 발음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 단어를 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국어 단어는 회화를 배울 때 본격적으로 단어도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어 발음 부분에서 운모, 운모는요, 우리 말의 모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 운모를 같이 배워볼게요. 중국어 발음은 성모, 음모, 성조, 성조는 뭐라 그랬죠? 그 음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을 성조라 그랬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성조와 성모를 배웠으니까 이제 나머지 운모만 배우면은 그 발음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중국어 스쿨이었습니다. 중국어 학습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오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